자, 그럼 이제 10월 5일 거부터 볼게요. 자, 10월 5일 날 만기라고 적혀 있죠. 자, 하나기업 주식회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3,8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만기일에 입금되었다. 만기일이 10월 5일이라서 국민은행 당좌예금으로 돈 들어왔고 받을 어음이 대변에 나가서 얘를 자금관리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돈 들어왔으니까 자, 우리는 10월 5일 날 차변에 당좌예금 국민은행으로 금액 3,800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제품 판매 대금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받을 어음이고 하나 기업 주식회사죠. 하나 기업 주식회사에 3,800만 원이다. 자, 그럼 이제 분계가 되었으면 자, 받을 어음에서 기능 모음해서 자금 관리. 자, 그럼 아래쪽에 어음 상태에 이번엔 그냥 만기죠. 그럼 4번 만기. 이 어음 상태를 이제 4번 만기로 선택하시고 어음 번호에서 F2번 누르면 하나기업 거 나올 거고 이거 안에 선택 누르시고 그냥 엔터 치면 얘는 끝나는 거죠. 만기는 뭐 받았을 때 등록했던 거 만기되어 들어왔다고 사인만 보내주면 끝난 거니까 특별하게 뭐 작업할 건 없어요. 자, 다음 10월 8일 날 배서. 자, 주식회사 한성의 외상 매입금을 주식회사 베스트원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4,3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한성의 외상 매입금 갚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해서 넘긴 거죠. 그럼 외상 매입금 지워줘야 되니까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고 어음을 배서 양도했으니까 대변엔 받을 어음이 나갈 거예요. 그럼 그 받을 어음은 거래처가 베스트 원인 거네요. 자, 그럼 전표를 입력하면 10월 8일 날 차변에는 우리는 주식회사 한성의 외상 매입금을 지워주고 4,300만 원. 대변에는 어음을 양도하는데 베스트 원 거고. 자, 먼저 이렇게 분계부터 해놓고 자, 받을 어음에서 이제 자금 관리. 이번엔 배서 양도니까 어음 상태를 숫자 3번 배서로 바꾸시고 자, 어음 번호는 F2번 하면 우리 베스트 원한테 받은 거 4,300만 원짜리 보이죠? 자, 선택하시고 자, 이거 우리 어음에 이제 우리가 귀하 적혀 있는데 지시해 줘야 되겠죠? 한성한테 주라고. 그래서 지급 거래처에서 F2번 눌러서 한성이다라고 써줘야 되죠. 여기 배서 양도할 때는 지금 베스트원한테 받은 어음을 이제 한성한테 주라고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10월 10일 날 자, 주식회사 두리온스에서 물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900만 원을 지급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지급 거절되어 부도 처리되었다. 자, 어음의 부도네요. 자, 그럼 두리온스에 대한 어음이에요.
자, 그럼 10월 10일 날 대변에 부도난 어음을 지워주고 금액 900만 원짜리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두리온스 거 900만 원.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받을 어음에서 또 F 3번 자금 관리로 들어가고, 자, 어음 상태에 이번엔 부도니까 5번 부도 F2번 눌러서 두리온스 거 선택해주고, 자, 엔터 치면 끝난 거예요. 우리 처음 봤을 때는 뭐 이 어음에 대해서 뭔가 막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알고 다시 보니까 그냥 별거 없죠. 처음 받았을 때하고 처음 발행할 때는 뭔가 쳐줄 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 입력하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정보를 써야 되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화했다라고 체크만 하고 선택만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정리를 뒤쪽에 다 해줄 거예요. 자, 다음 10월 15일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올림푸스 주식회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500만 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구로 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자 계좌로 입금받았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 자, 이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할인료를 계산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할인료 계산을 해서 넣는 것부터 해서 그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문제에서 받았을 때하고 발행했을 때하고 그 외 나머지는 얘가 잘 나와요. 할인은 그냥 할인료 알려줄 때도 있는데 할인율 알려주고 분계 쪽에도 초점이 가도록 나오니까 이 할인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아래 내용 보면 5천만 원인데 할인료 5만 원 빼고 500만 원인데 5만 원 빼고 495만 원 들어왔어요. 그죠? 자, 국민은행에서 할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얘는 분개를 못하면 뭐 당연히 우리는 답이 없죠. 10월 15일 날 자, 대변에 자, 이 문제도 비슷한 게 매각 거래란 말 안 적혀 있죠. 매각 거래다라고 할게요.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갈 거고, 이 어음은 올림푸스 주식회사한테 받았던 500만 원짜리 어음. 그런데 차변에 자, 어음의 할인 매각 거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할인료를 쓰죠. 그리고 차변에 이 돈은 우리 당자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국민은행 당자네요. 495만 원. 자, 되셨죠? 그럼 이제 받으러오면서 또 자금 관리 F3번으로 가고, 자, 이번엔 할인 맞네요. 할인이 그 전액 할인한 거고, 어음 번호 F2번 눌러서 올림푸스. 자, 그리고 할인 기간은 F2번 눌러서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어요. 지점은 구로 지점. 할인율은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엔터 치면 자, 얘는 끝났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받을 어음 가지고는 봤고, 자 이제 또 우리 PDF 파일 42페이지로 가면 이제 어음을 발행할 거예요. 참 그림을 왜 PDF 할 때 얘를 이렇게 잘못 만들었나? 자, 지금 우리가 발행을 할 건데 발행일이 2020년 10월 20일이고 그리고 지급기일이 2021년 1월 12일, 지급지는 국민은행. 전자어음이고 번호는 10월 20일자니까 10월 20일 1, 2, 3, 4, 5, 6, 7, 8, 9. 금액은 130만 원이에요. 자, 어차피 제가 입력하는 거 보고 같이 입력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어음 등록 및 발행 문제 볼게요. 자, 주식회사 대신에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전자어음 판매를 등록하여 지급어음 명세에 반영하시오. 수령일은 10월 20일,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매수는 한매. 이렇게 어음 등록을 하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일단 10월 20일자로 가서 어음부터 등록해 놓고 자금 관리를 할까요? 그럼 어음 등록은 바로 위에 버튼이 있죠. 여기에도 있고 기능모음에도 있어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어음 등록 누르고 문제에서 어음 수령일은 2020년 10월 20일. 자, 어음 종류는 전자어음. 금융기관은 F2번 눌러서 국민은행. 어음 번호는 004 2020 1020 1, 2, 3, 4, 5, 6, 7, 8, 9. 매수는 한매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하고, 자, 한번 계속 할 거 아니니까 이제 창 닫고. 자, 이제 분개를 하면 외상매입금 갖기 위해서 어음 발행해 준 거예요. 주식회사 대신 거. 그러면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대신 금액 130만 원 지우고, 대변에 매입 채무에 어음 발행하니까 지급어음 대신 130만 원. 이렇게 분개를 먼저 해 놓고, 자, 다음 지급어음에서 F3번 자금 관리를 하고, 이제 어음 번호는 F2번 누르면 방금 등록한 어음 있죠? 예, 선택하시고, 발행일자는 오늘 날짜 10월 20일 맞고, 자, 만기는 2021년 1월 01월 12일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발행하는 거는 끝났고, 자, 다음 자, 10월 24일 어음 결제
자, 이제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식회사 한성에 발행한 전자어음 3,08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 결제되었다. 자, 그럼 우리는 어음 만기가 됐으니까 발행할 때 대변에 지급어음 썼던 거 차변에 지울 거고, 그리고 국민은행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써줄 거고, 뭐 분계는 간단하죠. 자, 그럼 10월 24일 날 차변에 지급어음 한성 거 3,080만 원 지우고, 대변에 당좌예금 국민은행 3,080만 원. 자, 그럼 이제 지급어음에서 F3번 누르고, 자, 이번엔 결제되는 거니까 결제. 어음 번호에서 F2번 눌러서 한성 거 선택만 해주면 끝이죠. 만기니까. 이렇게만 하면, 자, 이것도 끝이에요. 자, 지금 우리 파일 연거에 대한 그림은, 내용은 이제 이 뒤쪽은 결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고 우리한테 보아서 다 끝나고 결산 볼 거죠. 그래서 이 결산 부분은 두고 이제 파일을 좀 바꿀게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파일 있죠? 자, 2장으로 바꿀 거예요. 이부 2장, 이부 2장 파일로 바꾸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 회사 저 위쪽에 2,000원 재무전자 적혀 있죠. 이 재무전자를 클릭하셔서 이번엔 3일전자로 2100번으로 변경하시고, 그래서 자, 3일전자 들어가서 자,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전송하는 것부터 자, 볼 거예요. 자, 6페이지로 가시면 6페이지에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약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약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 자, 그럼 지금 아래 컴퓨터 제품을 외상 팔았으니까 그냥 전부 다 외상 매출금으로 5월 10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5월 10일 날 세금계약서 발행할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11번 매출과세. 자, 아래 컴퓨터 50개 40만 원.
거래처는 베스트 원. 자, 발행할 거니까 전자세금은 비워놓고 분계는 2번 외상이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 전체 메뉴에서 자, 전자세금계약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자, 위치가 FAT 1급 대하고 조금 위치가 틀려요. 그죠? 전자세금계약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서 자, 방금 5월 10일자 자, 있으면 체크하고 뭐 아래 금액까지 보고 싶으면 여기에 2,200만 원이라고 써주고 자, 그리고 이제 전자 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 예안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자, 이렇게 하면 발행이 전부 다 끝난 거죠. 다음 이 책은 정말 온통 그림밖에 없죠. 문제는 얼마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책 보면서 하고 있는데 책도 꽤 있다만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출력할 생각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한 이유가 내용 써먹을 게 없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TAT 2급 그 시험 보고 문제지 집에 가지고 갈 건데 소책자를 가지고 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시험지도 칼라로 그림이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론 시험에 막 영희하고 영수가 그림으로 나와서 막 서로 대화하는 걸로 문제가 보기가 나와 있고 막 면세품 찾아라 그러는데 막 고속버스 그림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틀리는 사람들이 그림이 현혹돼 가지고 그림 보다가 틀린다고 그런 이야기 할 만큼 좀 시험이 좀 특이해요. 자기들 딴에 현실감 있도록 해준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 문제 수에 비해서 너무 없죠, 뭐가. 자, 다음 이제 11페이지 월합계 세금계약서. 월합계 세금계약서가 뭐였죠? 월합계 세금계약서는 1여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달 것만 모아서 작성일자는 말일자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짜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되는 거니까 작성일자가 매일 매출 전표는 쓰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급일자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거래일자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월합계 세금계약서 발행하는 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5월 달 거네 그러면 5월 말일자 5월 31일자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월합계 세금계약서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 받기로 했다. 적혀 있죠. 그러면 얘는 이 날짜들에 5월 20일이나 5월 20일 쓰시면 이 문제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월합계 세금계약서라고 하면 마지막 날인 말일자로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월합계 세금계약서에서 전자세금계약서 발행하는 것도 TAT 2급에 나오니까 발행하는 문제 한 개 나와요. 우리 FAT 1급처럼. 그럼 똑같이 내기에는 조금 식상하겠죠. 그래서 자 이걸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5월 31일로 가서 자 11번 매출과세고 자 이번엔 항목이 두 개가 있죠. 그럼 복수거래
위에 F7번 복수 거래를 선택하시고, 자, 품명은 컴퓨터 30개 40만 원, 노트북 20개 80만 원.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그렇죠. 공급받는 자는 하나기업이고, 이번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니까 비워놓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 받기로 했대요. 2번 외상이다라고 하면 분계는 끝이 났죠. 자, 그럼 이제 또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록 하고 5월 31일로 조회를 하면, 자, 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일단 전자 발행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럼 전자 발행이 있는 하고 확인하면, 자, 시험에는 항상 적혀 있을 거예요. 얘는 무시하라고, 그리고 얘도 무시하라고. 그 글자가 항상 우리 발행할 때에 교육용 버전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안 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발행. 전자에 체크한 거 아니야? 전자 입력 체크하면 안 되잖아. 매매처 전표에. 그렇죠? 응. 자, 그럼 이제 확인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좋다. 애처로운 눈빛이 바로 보였어. 자, 다음 이제는 수정세금계산서 볼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도, 자, TAT 2급 시험은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하나,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도 이렇게 전자 발행하는 거 하나, 이렇게가 고정으로 나와요. 제가 나오는 패턴이 있다고 늘 이야기했죠. 어쨌든 우리 FAT 1급 때도 제가 말한 패턴 느껴 있었잖아. 부가세 신고서 문제, 발행하는 거 문제, 면세 문제, 카드 하나 문제,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얘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지금 이 두 타입 중에 한 개가 나올 거고,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고정자산 매각 문제예요. 그런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자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사유를 보면, 자, 이건 이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시험 목적으로 좋은데, 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서 이 세 개 앞에 보시면 작성일자 소급 안됨이라고 적혀 있죠. 작성일자 소급 안됨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환입이면 반품이잖아. 반품된 날짜로 쓴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이 해제면 해제된 날에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급가입 변동, 할인이나 애누리 해주면 그 금액만큼만 마이너스도 그 일이 발생한 날에 쓴다는 게 소급,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 이게 일이 발생한 날에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에 보면 비고란이 있죠. 방금 우리 여기에 보면 비고 칸 있잖아요. 여기 비고, 그죠? 이 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한 사유하고 뭔가 정보를 쓰는데,
여기에 쓸 때에 지금 여기에 원래 세금 계산 지금 왜냐면 이 일이 발생한 날의 날짜로 쓰니까 원래 발생한 날짜를 써준다는 이야기예요. 써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작성일자 소급이라는 건 원래 거래가 있던 날에 가서 그 날짜에다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내구신용장 사후 개설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5일 이내에 일어나면 원 거래 날짜에 기존에 있던 거는 마이너스, 새로 된 거는 플러스로 될 거예요. 처음에 10% 과세로 발행해 줬는데 내구신용장을 가지고 오면 그럼 기존의 10%는 마이너스로 다시 끊고 0%로 새로 발행을 하는데 원래 발행한 날짜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고 칸에는 언제 내국 신용장이 개설됐는지 개설 일자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아니 컴퓨터가 다 될 거예요. 이론상으로 보면 좋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기재사항 착오라면 기존 거 잘못된 거를 그 일부분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취소시켜버리고 새로 발행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서. 근데 황당한 기재사항 착오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번호 오류라고 적혀있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발행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날짜 마이너스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가도록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착오에 대한 이중 발급도 원 거래 일자 거에 그냥 마이너스로 하나가 끊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걸 우린 전산이니까 컴퓨터는 당연히 무수한 도움을 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제 첫 번째 6월 1일 날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하여 6월 10일로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전자 발행이 된 거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원래 발행한 날짜를 가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 날 발행된 건데 제대로 된 거는 6월 10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6월 1일 날 일단 잘못 발행한 곳 있는 곳에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6월 10일 걸 잘못 발행한 건 여기서 날짜 바꾸고 있으면 안 되죠. 전자 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취소되고 11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잘못된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원 거래액 커서 아무 곳이나 올려놓고 자, 하셨죠? 그러면 이제 위쪽에 보시면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보이나요? 자, 그럼 얘를 클릭하시고 자, 이제 수정 사유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그럼 기재사항 착오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화살표 눌러서 다시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어떤 게 틀렸냐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한 게 작성 연월일이잖아요. 그러면 작성 연월일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컴퓨터가 기존 건 마이너스로 하고 날짜 바꿔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날짜는 우리가 6월 10일자로 가야 되죠. 자, 얘 품명은 엔터 치면 그대로 붙어오는데 수량 단가는 저는 똑같이 써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안 써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 날짜만 정확하게 6월 10일자로 원래 발행 날짜 이 날짜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세금계산서 2건이 발행됐대요. 자, 지금 기존 거 마이너스로 발행이 되었고 자, 6월 10일로 가보시면 6월 10일도
세금계산서가 여기 세금계산서 반영 전표가 들어와 있죠. 그럼 두 개 전표를 컴퓨터가 똑같이 외상을 발행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서는 두 건을 발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10일로 좀 길게 잡으면, 왜냐면 두 개 발행해야 되니까, 보이시죠? 두 개. 그럼 얘는 지금 수정사유와 같이 이렇게 1번이라고 잡혀 있는 건 같은 거란 거 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방금 우리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1번이어서 그 1번이 의미의 1번이에요. 그럼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시면 같이 묶여요. 같이 잡히죠. 우리 시험에서 아래쪽 이 가금을 쓰지 말라고 생략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안 먹히거든. 그러면 쓰고 싶으면 못 쓰니까 걔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전자발행 버튼 누르시면 자, 6월 1일 거 마이너스 한 거 보이시죠? 그죠? 근데 위에 두 건이라 되어 있죠? 위에 화살표 누르시면 6월 10일 것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하시면 두 개가 있죠. 그럼 이제 아래 발행 누르면 두 건이 같이 발행이 될 거예요. 자, 두 건이 발행되었죠. 자, 발행은 두 개가 한 번에 되는데 전송은 각각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를 누르면 자, 여기 확인 요청 두 개 보이시죠? 그럼 얘들 다 발행 버튼 눌러서 둘 다 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전산으로 해서 전자세금에 발행한 거 하니까 별거 아니죠. 선택만 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TAT 2급 시험에서 하는 거예요. 전산세무 2급에 나오면 그 마이너스 전표를 직접 입력하라는 거고, TAT 2급 시험에서는 전자 발행이 된 거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전산세무 2급은 발행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다 꼬이면 전산세무 2급인데 그 위에 메뉴 눌러가지고 그 날짜에 전표 안 간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발행한 게 아니라 그냥 1번 눌러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다음 15페이지에 (6월 2일) 하나기업 주식회사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 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5% 할인된 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전액 입금되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그럼 지금 6월 2일 날 발행된 게 6월 11일 날 5%만큼 8천만 원의 5%에서 400만 원만큼 할인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 들어올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해줄 거예요. 그럼 원 거래가 6월 2일이죠. 그럼 항상 일단 원래 거래 날짜로 가는 거예요. 원 거래 전표로. 자,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항상 분계액이 외상돼 있으면 외상 매출금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수정도 전부 다 자동으로 외상 나오겠죠. 근데 아닌 거는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6월 1일 원 거래 전표로 왔으면 자, 위에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하시고 자, 이번엔 수정 사유는 할인이나 애누리는 공급 가입 변동이에요.
그럼 공급가액 변동이라고 선택하고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창이 떴죠. 그럼 공급가액 변동은 그 변동이 난 날이 6월 11일이래. 그리고 우리는 매출 할인이 발생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400만 원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00만 원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100개의 단가 마이너스 4만 원이라고 해서 개당 5%씩 할인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 금액만 들어오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6월 11일로 가보면 방금 할인에 대한 된 전표가 들어와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가서 6월 11일자 수정세금계산서를 전자 발행하고 이거 체크 안 했구나. 체크한 후 발행하고 그리고 비곡칸에 우리 앞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이 쓴다는 게 지금 이것들인데 전산이니까 다 써주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발행하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자, 우리 회계에서는 환입하고 애누리가 하나의 계정으로 붙어 있고 할인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에서는 반품은 반품인 거고 그냥 애누리나 할인은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애누리나 할인은 둘 다 공급가입 변동이고 반품은 환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다음 348 16페이지로 가시면 16페이지 6월 3일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순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행하시오. 환입일자가 6월 12일. 자, 그럼 이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반품받은 만큼 마이너스로 발행해 줄 거니까. 그럼 어떻든 간에 원래 원거래 날짜 6월 3일로 가서 자, 80개의 단가 50만 원짜리 있는데 자, 여기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누르고 자, 수정 사유는 이번엔 환입 3번.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제 반품받은 날짜가 6월 12일. 자, 얘는 매출 환입을 받았고 10개 마이너스 10개 단가는 위하고 똑같겠지. 50만 원짜리. 자, 하셨으면 확인. 그럼 이제 뭐 보나마나 6월 12일자에 마이너스로 얘가 들어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가서 6월 12일 날 조회하면 자, 예, 나와 있고 네오박스 체크하고 전자발행 그리고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어요. 자, 우리 다음 거는 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 다음 게 중요해요. 자, 쉬었다 합시다.